꼴찌까지 떨어졌다가 불과 2년 뒤에 다시 정상에 섰으니까 정말 입지적인 팀이죠. 더 계약 1년 더 주니 안 주니 이러는데 골든 스테이트는 단 한 번도 커리와 그런 불협화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허. 누가 리바운드를 잡든 일단 위긴스랑 쿠민가는 그냥 뛰어요. 본인의 기능성을 깨닫고 그렇게 좀 활약을 해주니까 새로운 버전의 골든 스테이트가 탄생을 한 거죠. 저는 또 기대되는 게 커리 비티를 받은 버디 힐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이야기 또 여러분과 재미있게 나누는 느바베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최현길 위원 그리고 석환님 그리고 아직 제가 집에 못 가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염영균 기자 11화 끝나고 네. 가려고 했는데 제가 붙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컨트랙트가 11회까지인데 뭔가 저도 모르게 연장이 돼버렸네요. 네. 이게 제가 모르는 옵션이 있었나 봐요. 팀 옵션을 걸었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어. 이게 서류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그 전 시간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이제 프리뷰 각 팀들 얘기를 아주 짧게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이렇게 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팀, 형편없이 또 시즌을 예상하는 팀도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국내 그 NBA 팬들 진짜 많잖아요. 많은데 네, 맞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팬 굉장히 많죠. 국내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쵸. 그렇죠. 부산 가치를 보면은 뭐 이 농구단인데 엄청납니다. 웬만한 뭐 축구팀보다 훨씬 높아요. 1등까지 올라왔죠, NBA에서는. 그렇죠. 예. NBA뿐 아니라 전체로 따져도 그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2위인가 그래요. 이거 엄청난 인기 구단입니다. 그래서 커리 지분이 상당하죠. 네. 그럼요. 네. 근데 또 골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또 잘하네. 그죠? 우승도 했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사실 2010년대 때 최강의 팀이니까 2020년대까지 이렇게 성적을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쉽지 특히 않네.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2020년에 나락까지 떨어졌죠. 꼴찌까지 떨어졌다가 불과 2년 뒤에 다시 정상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입지적인 팀이죠. 이게 멤버의 변화도 크게 막 있지 않았었잖아요. 있었죠. 케빈 듀란트가 나갔으니까 파이널 MVP 두 번 탄 그치, 선수가 그치. 나갔으니까 사실 전력이 떨어졌고 네. 주축 선수인 클레이 탐슨이 사실 엄청난 부상을 당했는데도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적. 커리가 어. 사실 파이널 MVP 못 받아서 저평가되고 있다가 엄청난 다시 또 반등을 한 거죠.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가 잘하다가 계속 잘하는 건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거꾸로 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는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골든 스테이트는 무릎 다 까지고 팔꿈치 다 까지고 그랬었는데 정말 훌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상에 선 거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뭐 반대로 말해보자면 우승한 사람이 우승할 줄 알고 음. 일어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줄 알고 분명히 밑에까지 진짜 돌바닥까지 갔지만 그래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정상까지 다시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게 이제 개인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쵸.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세 분이 그렇게 평가를 후하게 해주진 않으셨잖아요. 찍었으니까 내려와야지. 아 이제 좀 오르락 내리가는 이제 좀 이제 텀이 좀 이제 짧아졌다. 그러니까 아까 일어서는 법도 알지만 넘어지는 법도 알거든요. 좀 덜 다치게 넘어지는 법.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골든 스테이트가 2010년대 최전성기 때는 트렌드를 선도한 팀이었어요.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맞아. 네. 그 패러다임을 앞에서 이끌던 팀이었는데 스몰 라인업의 완성도 있었고 스몰 라인업은 결국은 돈 넬슨, 덴토니 감독이 만든 스몰 라인업을 마이애미 에리스 포레스트라가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그 최종 버전을 골든 스테이트가 그 데스 라인업, 그린 5번에 들어간 그 라인업을 완성시켰었는데 3점 라인을 활용하는 스페이싱 농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대에는 더 이상 선도를 하지 못하고 좀 맞아. 쫓아가는 팀이 됐어요. 옛날 일단 팀이 돼버렸지. 거기서부터 골든 스테이트가 좀 점수를 깎아먹는 거죠. 더 이상 리그를 선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다시 올라와서 우승을 했고, 그죠? 그때 올해는- 또 잘하던 것도 잘했으니까. 어. 예. 농구 역사 전체적으로 봐도 그 트렌드를 바꿨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큰 획을 그은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 팀은 또 피닉스가 아까 저번 회차 때 말했지만 터가 안 좋았다는데 일단 터가 괜찮아요. 우승을 골고루 잘 많이 했습니다. 초대 우승팀이죠. 50년대 또 우승했죠. 70년대 우승했죠. 2000년대 또 우승하고 괜찮은 팀인 거죠. 예. 하여튼 뭐 골든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프리뷰 때 얘기 못한 것들이 있으면 좀 쭉 얘기 좀 해주세요. 골든 스테이트가 그리고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반마이스 단장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방송 쪽으로 가고 던니비 주니어 현역 출신이 이제
단장이 새로운 이제 프런트의 수장으로 왔는데 곧잘하고 있어요. 골든스테이트 팬분들이 많이 이제 수긍하시는 게 좋지 못한 계약들을 빨리빨리 털어내고 좋은 계약들을 데리고 오고 또 사인앤 트레이드라는 게 이 에이프런 시대에서 힘든데 올여름에 사인앤 트레이드 좋은 걸 2번이나 만들어냈죠. 카일 앤더슨이라는 괜찮은 프런트 코트 핸들러를 데리고 오고 또 버딜드라는 콜레이탄 대체자를 데려오고 또 디앤서니 멜튼이 굉장히 저평가된 수비수인데 그 친구도 잘 데려왔고 또 모제스 무디르가 4년 차인데 이제 RFA가 되기 전에 연장 계약을 주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팀은 레거시를 알아요. 보통 이제 선수가 늙으면은 프랜차이즈 스타라도 불협화음이 나오잖아요. 너 계약 1년 더 주니 안 주니 이러는데 골든스테이트는 단 한 번도 커리와 그런 불협화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허. 언제나 최고대를 해줬어요. 최고 대우를. 비록 탐슨은 그렇게 좀 박하게 대접했지만 커리만큼은 늘 최고 대접을 해주니까 이 레거시가 유지되는 거죠. 커리라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번에 프리시즌 성적도 괜찮았죠? 이번 프리시즌 때 6승 0패. 그러니까 이게 프리시즌이 이제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주전들이 많이 뛰어도 뭐 25분 뛰고 그리고 뭐 정규 시즌 때 많이 안 뛰는 선수들이 뭐 로스터를 마지막 그 파이널라이즈 하기 위해 보통 안 뛰는 선수들 많이 뛰고 그리고 이제 바뀌는 역할 때문에 그 팀원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프리시즌에서는 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활용되냐 그 부분에서 저는 무디도 이번에 프리시즌 때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쿠민가랑 위긴스 그 둘의 조합 그리고 디그린과 TJD의 역할 이거를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이게 스티브 커가 그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3점을 더 많이 던져야 된다. 우리는 더 빠른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프리시즌 때 하는 농구를 보면 누가 리바운드를 잡든 일단 위긴스랑 쿠민가는 그냥 뛰어요. 무조건 앞으로 뛰어요. 그리고 나서 디그린과 커리가 이제 갖고 올라오는데 슈팅이 없는 선수들은 트레일러 역할을 많이 해줘요. 공 뒤에서. 그래서 이제 스페이싱을 열어주는 거죠. 스페이싱은 이제 커리의 그 3점 그래비티를 이용한 그 위긴스와 쿠민가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 빅맨들이 슈팅이 없는 빅맨들이. 근데 만약에 앞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떠도는 장면이 있는데 디그린이 갖고 몰고 오면서 TJD가 앞에 뛰고 있었어요. 공보다. 그래서 디그린이 이렇게 손짓을 날려요. 그랬더니 TJ가 반대편까지 가서 바디 힐드를 위해서 플레이어 스크린을 서주고 그래서 바디 힐드가 오픈 3점에 난 찬스가 났었어요. 골 밑으로 림런하면서 골 밑을 스페이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오프볼 스크리너를 사용하면서 볼 핸들러를 사용하면서 허브를 사용하면서 중간에 계속 열어두는 거예요. 열어두면 이제 커리의 백도 아니면 커리의 3점, 쿠민과 위긴스의 돌파 공간 그리고 핸드오프를 해주면서 페이크 모션을 날리는 디그린 그거 정말 잘하죠. 디그린과 TJD의 공간이 열리니까 이게 아무리 슈팅이 없는 TJD의 디그린 그리고 그 스페이싱이 잘 안 되는 쿠민가를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스페이싱이 날 수 없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프리시즌이라도 6승 0패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격 옵션이 많네요. 공격 옵션이 이게 많다고 하긴 정말 애매한 게 어쨌든 아기자기하게 잘 짜낸다. 네. 잘 쥐어 근데 짜낸다. 커리라는 이런 엄청난 그래비티가 있으니까 커리비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은 정말 많아요. 근데 공격 옵션이 많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팀이긴 해요. 그리고 또 윙들이 그렇게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거는 포젬스키라는 괜찮은 퍼실리테이터를 발굴해가지고 이 친구가 수비 리바운드 후에 본인이 직접 코스트로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바로 리드 패스를 날려주거나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조시한테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개별 선수 하나하나가 본인의 기능성을 깨닫고 그렇게 좀 활약을 해주니까 새로운 버전의 골든스테이트가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오펜스 그런 택틱은 제 생각에 최고 수준 수비팀 상대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프리시즌이니까 잘 된 것도 있고 대신 골든스테이트가 뭐 7할 때 더 이상 7할 때 승률을 노리고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5할 때, 6할 때 그런 승률은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셋을 짜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윤길이 형. 뭐 시범 경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야구 뭐 아시겠죠. 그렇죠. 롯데 잘하죠 시범 경기 때. 봄에 잘하죠. 봄되니까. 봄에 최고야. 근데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은 NBA 주전급 선수들은 몸을 개막전 이후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범 경기 때는 잘 안 뛰어요. 찰스 바클리 같은 경우는 뭐 오프시즌 때 공도 안 잡는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데서 6전
6승이라고 막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뭐 바라보는 거고. 6패보다는 6승이 낫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 예. 맞아요. 포지엠스키 같은 선수들. 신장도 좋고 포인트 가드였고 게다가 이 선수는 산타클라라가 바로 베이에리아거든요. 거기서 잘 스카우트를 한 거죠. 잘 데리고 왔고 얘는 진짜 조시 하트처럼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가드면서 리바운드 잘 잡고 네네. 아니면 로우 잘 잡는 애들이 한 팀에 한 명씩은 거의 있는 그 분위기잖아요. 우승팀 있죠. 예, 데릭 화이트, 네. 뭐 하트, 포잼스키도 그래 될 수 있고. 주루 할리데이 예, 그런 네. 식으로. 예, 그런 가드가 도트. 리바운드를 잘 잡는 건 무슨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팀에서 몰아주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죠. 기본적으로 신장이 괜찮거든요. 이 선수가 196cm. 네. 포인트 가드 상당히 그러니까, 장신이고.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또 하나 특징이 높이가 결코 높지 않은 팀인데 얘네들 리바운드를 되게 잘 잡는 게 스카우팅 팀이랑 전력 붙는 팀이 얘들은 확실히 그걸 해주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플레이오프 때 보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스펙 대비 리바운드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특히 오펜스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는 박스아웃보다는 낮고 지름 예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골든 스테이트가 높이 대비 한 2개, 3개는 더 잡았어요. 그건 아마 분석팀에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네. 그 수비 리바운드도 1위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박스아웃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가드가 들어가서 주워올 수 있는 거죠. 리바운드. 네. 그런 환경 잘 만들어. 그러니까 포잼스키한테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겠죠. 예. 예전에 그 러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러셀 스티븐 아담스 없었으면 러셀이 그렇게 했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박스아웃이 참 약한 나라인데 진짜 박스아웃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들어가서 주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달릴 줄 아는 애들 있으니까. 그리고 달리고 늦게 들어오면 뭐 컬이나 필드가 3점 때려줄 수 있으니까 뭐 상당히 얼리 오펜스에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예. 느리게 달리면 그린한테 혼나요. 성질머리가 아우 막 이래가지고 막 혼이 납니다 막. 스티브 커도 만만치 않고. 예. 예. 스티브 커도 이러잖아요. 하네잖아요 막. 어쨌든 근데 GS는 커리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팬들의 관심이 골든 스테이트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커리가 여전히 잘할까라는 의문과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운동 선수라 보면은 보통 툴을 보잖아요. 네. 툴 있고 운동 능력도 있겠지만은 뭐 슈팅, 뭐 리바운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은 커리의 가장 좋은 툴은 슈팅이죠. 그리고 슈팅은 농구에서 가장 노쇠화 곡선이 완만한 툴이에요. 지금 커리 통산 트루 슈팅 퍼센티지가 역대 3위거든요. 1위가 아티스 길모어인데 뭐 아티스 길모어는 골 밑에서 슛 맞는 선수니까 빼고 그 위에 요키치가 있고 그 밑에 커리가 있습니다. 슈팅이 되는 선수는 노세아가 빨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커리가 이제 36세죠. 이제 36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아무리 넉넉 잡아도 15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슈팅이 되니까. 슈팅이 그리고 되면은 돼요. 제 생각에 클레이 탐슨과 커리의 가장 큰 차이는 클레이 탐슨은 점프슈터고 커리는 점프슈터가 아니라 세트 슛에 가까운 원모션 슛을 아, 던지는 그리고-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부상을 네. 당해도 지장이 없고 또 하나 내 차이- 나이가 네. 많아도 운동 점프슈터가 아니니까 운동량 상관없고 아, 사실 커리가 뭐 3점 메타를 바꿨다는 거지만 사실 과거에는 다 점프슈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학에 있는 슈터들 보면은 커리처럼 이렇게 원모션 슈터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타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수비를 어떻게든 수비를 따돌려서 슛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프를 해서 수비의 블락을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서 던지자라는 개념이었다면 커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을 때 빨리 던지자라는 주의잖아요. 네, 원모션으로. 그런 메타를 바꾼 것도 저는 커리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핸들링이죠. 탐슨은 핸들링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핸들링이 안 돼도 캐치앤슈터만 잘해도 먹고 살만은 한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캐치앤슈터로 거예요. 5천만 달러 받았다니까요. 5천만 달러. 그래도 올해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보고. 커리는 온볼 크리에이션으로 본인이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탐슨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받아 그런 먹어야 것도- 되는 예, 거고.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얘는 있겠죠. 만들어 먹는 거고. 예. 만들어 먹는 것도 되지만은 얘는 다 되는 거죠. 네. 오프볼도 되고 그렇죠. 온볼도 되고. 클레이 탐슨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네 그럼. 근데 어우, 커리 엄청 이게- 차이 나죠. 진짜 차이나죠. 중요한 파트너는 탐슨보다 저는 그 디그린이라고 보거든요. 스크린도 잘 걸고 패스도 잘해주고 이 선수 역할이 상당히 잘 맞는. 디그린에게도 행운이고 디그린 그렇죠. 사실 주목받았던 선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언더사이즈 빅맨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는 커리한테 화 안 내요. 남들이랑 다 싸워도 커리랑 안 싸워요.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 동아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싸워봐야 별 좋을 게 없다. 아 본인한테 손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석환님이 생각할 때는 올해 저기 커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커리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여전히? 슈퍼스타급의 그걸 보여줄 것 같아요. 골스 농구 스타일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골스 모션 플로우 오펜스가 5아웃 그리고 많은 움직임, 많은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커리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게 오펜스거든요. 커리에게 언제 어떻게 오프볼 스크린을 줄지, 어떻게 온볼 스크린을 줄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높은 IQ를 가진 선수들이 언제 컷을 할지, 언제 패스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픈샷이 만들어지고 오픈 레이업이 만들어지고 그런 오펜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슈터로서 이렇게 퇴화하는 모습도 이렇게 빨리 보이지 않을 거고 올림픽 때 보여줬잖아요.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커리는 메타에서는 커리다. 난 통한다. 네. 클래스 보여줬고 저는 또 기대되는 게 커리 비티를 받은 버디 힐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3.40% 넘기면서 꽤나 해주지 않을까. 한 경기당 한 3-4개 넣어주지 않을까. 또 기본은 하는 해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니까. 예. 그러니까 커리로 인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엄청난 슈터인데 엄청난 슈터 옆에 엄청난 슈터가 또 있으니까. 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슈터지만은 핸들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슈터인데 핸들러다. 그러니까 현대농구에서 말하는 게 볼 핸들러 득점원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핸들러나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고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게 의외로 엘리트급으로 잘하는 선수는 많이 없어요. 커리, 하든 둘을 뽑을 수 있겠죠. 요 근래 뽑으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샤이 기제스 알렉산더 이런 친구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돈치치. 돈치치는 돈치치니까요. 걔는 이제 카테고리를 따로 뽑아야 돼요. 그냥 돈치치는 돈치치니까요.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네. 그러니까 세 분 모두 공이 팀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커리는 여전할 것이다. 네. 네.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다. 예전처럼 하지는 당연히 못하죠. 완만하게. 다른 선수가 이 정도 각도로 내려간다면 커리는 요렇게 내려갈 거다. 네. 그래도 굳이 위험 요소를 꼽아보자면 뭐 있을까요? 커리에게 올 수 있는 위험 요소? 일단 그린이 싸워야죠. 그린이랑 가장 짬짬이가 잘 맞는데 일단 그린이 싸우면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렇지. 예, 이거 정말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디그린도 화 안 낸다며요. 지도 인간이면은 내면 안 되는데 이제 사실은 뭐 특별히 그럴 요소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좀 부상 나이가 들면서 외에는. 부상이 조금씩 있어서 뭐 뛰는 경기 수가 많이 줄긴 하거든요. 네. 그게 걱정이죠. 그리고 힐드가 프리시즌 때 보인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기록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백코트 파트너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 좋은 선수가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얘도 일단 수비에서 위치를 잘 못 잡아요. 위치만 제대로 잡으면 절반을 하는데 수비는 그러니까 올바른 위치에 먼저 가 있으면 기본을 하는데 일단 힐드는 공격에서는 잘 찾아가는데 수비에서는 그걸 잘 못 찾아요. 일단은 그럼 커리가 한쪽에 이제 부담이 되죠. 탐슨도 나이를 먹고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본인 위치는 잘 잡았거든요. 잘 잡고 나서 몸이 안 따라줘서 후속 동작이 안 됐지. 근데 힐드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격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수비도 봐야 되는데. 이거 포젬스키 같은 친구가 당장 뭐 커리를 얼마나 도와주냐 하면은 저는 뭐 그저께까지는 아직까지 안 해보는데 앞으로는 더 잘 도와주겠지만은. 그래서 커리가 더 좀 외로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탐슨에는 사실은 말 안 하고 그냥 딱 눈짓 하나, 손짓 하나만으로 다 마음이 통했었는데 뭐 힐드, 포젬스키, 무디 이런 어린 친구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 멜튼 이런 친구들이 그냥 그 정도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 어린 선수들은 커리 형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2010년대 그죠? 우승할 때는 클레이 탐슨이 수비력이 좋아서 상대 그 커리가 막아야 되는 슈터들을 클레이 탐슨이 막아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는 힐드가 힐드가 막을 선수를 커리가 막아야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클레이 탐슨이 수비력이 떨어지고 부상당하면서 커리 수비력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정말 커리 수비 잘해요. 재능을 끌어내줬어. 원볼 수비 수비를 해야 뛰어나요.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그 잘해요. 수비력이 올라갔어요. 힐드가 커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커리가 힐드를 도와주는 거야. 궁하면 다 어쩔 수 없이 통한다니까. 그 시키면 다 하는 건데 그동안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올해도 NBA 팬들은 뭐 여타 팀 보는 재미도 있지만 커리 보는 재미로 또 보는 분들이 굉장한 게 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골든 스테이트를 오래 지켜봤잖아요 팬분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뿐만 아니라 좀 이제 마치 본인 조카처럼 얘 더 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골든 스테이트가 드래프트에서 키운 쿠민가, 무디, 포젬스키, 케번 루니 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또 TJD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조카처럼 봐요 팬분들이. 이런 선수 네. 다른 팀 가면 크게 지목을 못 받는데 그렇죠. 이게 커리랑 뛰니까 후광 효과를 되게 많이 아이고 받으면서 뭐 오고 인기가 이러면서 빨리빨리 높아지거든요. 커야 된다 이러면서 많이 애정을 듬뿍 줘요 애들한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 잘 되는 식당 있으면 그 주변에 커피집이나 이런 데 잘 되는 것처럼 특출난 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올해는 뭐 그렇게 금방 뭐 커리 끝났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어이 그럼요. 최소한 플레이오프 가져야지 또 NBA가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브로니가 가도 돼요. 골든 스테이트가 못 간다면 브로니라도 가야 돼요. 저는 그 골스가 이번에 또 조금 기대해볼 만한 게 있는 게 이번에 그 코칭 스태프 중에 테리 스토츠를 데려왔어요. 테리 스토츠가 어떤 사람이냐면 포틀랜드에서 이제 오랫동안 감독을 했던 분인데 릴라드를 한때 커리와 비슷한 급으로 만들어 놓은 감독이에요. 염 기자님이 초반에 얘기하셨을 때 워리어스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뒤쳐져 있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커리 감독은 이런 팀을 만들어 놨는데 여태까지는 거기에 그 롤에 맞는 선수들을 끼워 넣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테리 스토츠가 정말 잘하는 거는 선수들을 위한 패턴들, 선수들을 위한 팀 컬러를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커와 그 테리 스토츠가 같이 하게 된다면 지금 그 골스의 농구 스타일을 살리면서 이제 새로 떠오른 선수들 쿠민가, 무디 그리고 TJD 뭐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버디 힐드도 그렇고 포젬스키 뭐 GP2 그 선수의 능력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펜스를 조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좋아하겠다. 그쵸, 선수를 무조건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때 그 맥컬럼이랑 이제 릴라드한테 많이 사용했던 그런 패턴들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블리츠 옷 입고 있는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게 혼즈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 포틀랜드 혼즈 되게 잘 썼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다운 스크린 써줘요.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공을 받는 척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선수가 약간 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페이크하고 이쪽에 플레이어 스크린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선수는 돌아가면서 이쪽이고요. 그러면 이제 3점 2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릴라드와 그 CJ가 있었을 때 정말 많이 사용했던 패턴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아직 그 힐드랑 커리 역할을 할 때는 이게 포짐스키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수비수가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패턴을 이제 커리랑 그 힐드가 쓰는 걸 아직 못 봤는데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서 자주 보면 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린이 그 중간에 있으면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백업을 해주니까 그쵸, 딱 디시전 그쵸. 메이킹이 딱 되니까요. 그렇죠. 그린 예. 여기든 상관없이 그린이 정말 중요한 위치인데. 예. 예. 그리고 또 그쵸, 스텝 오펜스가 깨졌을 때 또 올라와서 또 브릿지 역할 같은 거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정 안 되면 또 페이크 빅스가 핸드오프로 그냥 높아서. 자기가 림으로 맞아, 대시를 맞아. 할 수도 있고. 3점만 안 던지면 돼. 3점 지난 시즌 잘 넣었어요. 의외로 잘 그렇게 넣었어요. 지난 시즌에 잘 넣기 때문에 걱정인 거야. 그렇죠. 어쨌든 세 분이 골든 스테이트의 전체적인 전력은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커리는 올해도 자기 건 충분히 할 것이다. 네. 라는 평가에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골든 스테이트만 넣고 오도 재밌는 농구를 할 거다. 네, 예. 네. 그리고 뭐 커리 보는 재미로 보는 네. 거니까 또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 농구는. 예. 그렇게 해서 뭐 또 세 분의 커리의 올 시즌을 또 살포시 전망을 해봤습니다. 커리가 잘해야 NBA 팬들이 또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커리, 르브론 그죠? 둘이가 잘해줘야죠 사실은. 네. 가장 네. 팬덤이 큰 팀의 에이스들이니까. 네, 네. 사실 볼 날도 많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어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두 선수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네. 그 선수를 뛰어넘는 스타들이 빨리 커야지. 돈치치, 그렇죠. 계속 돈치치. 신상품이 빨리 나와야죠. 어쨌든 올해도 또 커리 보는 재미로 NBA를 함께 하시고 느바베큐 보는 재미로 NBA를 함께 하시면 훨씬 풍성한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시죠. 이번에 프리뷰하면서 네. 염영근 쇼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나와서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석환님,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염 기자. 클레이 탐슨 행복하자. 네, 오늘 느바베큐 1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